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채널 성공마침표 지인의 박형진입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수차에 걸쳐 유치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절차상 유치권 신고. 경매 물건 중 유치권 신고 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물건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유치권 신고는 말 그대로 신고이기에 유치권의 진위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유치권 신고의 유치권의 진위 여부는 낙찰자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소송으로 가려야 하죠. 유치권에 대한 심사권이 없고 더불어 업무량이 많고 조사할 인원도 시간도 없기에 경매 절차상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납부하더라도 아무 때나 유치권 신고가 들어오면 다 받아준다는 것이죠. 경매 절차상 신고된 유치권의 대부분은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한 것이나 그 외에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이나 시공사가 이주비 상환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신고하거나 매매계약 해제 후 매매대금 반환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유치권을 신고하는 등 그 사유가 다양합니다. 유치권 신고가 있는 경우 집행법원의 처리 실무를 보면 유치권 신고서가 접수되는 시점에 따라 각각 달리 취급하게 됩니다. 유치권 신고가 매각기일 이전에 접수되는 경우 매각물건 명세서에 유치권 신고 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매각기일부터 매각허가 결정까지 접수되는 경우 유치권이 성립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는 한 매각물건 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봐 일단 매각 불허가 후 새매각을 하게 됩니다. 매각허가 결정기일부터 매각허가 결정 여부 확정시까지 접수되는 경우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부터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구에 의한 매각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새매각을 하게 됩니다. 매각허가 결정 확정 이후 대금 납부 전까지 접수되는 경우 매각허가 결정의 취소 신청을 받아 매각허가 결정 취소 후 새매각을 하게 됩니다. 대금 납부 후 배당 시까지 접수되는 경우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민법 제575조 제1항에 따른 담보 책임을 묻는 경우에 한하여 매각허가 결정을 취소하게 됩니다. 허위 유치권에 대해 알아보면 허위 유치권 행사는 입찰자로 하여금 부담을 느끼게 하여 결국 계속 유찰을 유도한 후 저가에 낙찰받아 폭리를 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매시장에서는 만연하고 있는 병폐 중에 하나입니다. 경매 절차에서 허위 유치권이 만연되는 것은 일반 부동산 매매와는 달리 매도인 채무자의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상태에서 전적으로 법원이 조사한 현황 조사 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매의 특성상 자세한 내막을 확인할 수 없는 입찰 참가자들로서는 유치권의 근거가 되는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입찰 전에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주로 공사대금과 관련된 것으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에 이르는 고액이기 때문에 입찰 참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그 결과 정상적인 낙찰 가격 이하로 낙찰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허위 유치권 행사를 주도하는 일부 악덕 경매 브로커들이 헐값의 물건을 취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 입찰 시 검토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행관이 작성한 현황조사서상의 점유자. 두 번째, 유치권 신고 내용이 소유자의 도급계약에 의한 유치권 신고인지 임차인의 영업행위를 위한 시설비인지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유치권은 전소유자와 가공유치권자와의 조작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세 번째, 건축행위 시점 확인. 건축행위의 시작이 경매기입 등기 이후라면 허위 유치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유치권이 피담보 채권 유무에 대하여 제출된 공사도급 계약서 등을 통하여 유치권 배제 특약, 소유권 귀속 특약을 세심하게 살펴봅니다.
이 경우에는 입찰 전에 열람할 수 없기에 최고가 신고인에 한정됩니다. 다섯 번째, 유치권자의 건축사업자 등록 중 부가가치세 납부,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를 파악. 이 경우에도 입찰 전에 열람할 수 없기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 한정됩니다. 여섯 번째, 피담보 채권과 감정평가 금액 간의 균형 여부를 파악하여 허위 유치권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관련 소송을 알아보죠. 명도소송, 유치권자를 상대로 하는 가장 일반적인 소송입니다.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낙찰 이전의 경매 진행 과정에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통상 채권자의 신청을 통해 경매 절차는 중지하게 됩니다. 유치권 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은 후 경매법원에 제출하면 유치권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판을 하는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려 채권 회수가 늦어질 수 있는 단점도 있지만, 유치권 여부를 낙찰 전에 미리 확정짓게 되면 정상적인 경매 절차로 낙찰이 가능하게 되므로 채권자에게 돌아올 수 있는 이익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인도명령, 점유권원이 없다는 것이 비교적 분명한 경우 곧바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측이 유치권의 존재를 소명하지 못하면 실무상 인도명령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기에 최근 들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추세입니다. 다음 영상은 유치권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결연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마침표 지인의 박형진이었습니다. 땡유벨에 감사합니다.